자, 지난 시간에 목을 했었죠. 난강망 수업이 10일날 격주반으로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월간반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수업으로 또 새롭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을 못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본문 댓글에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강의 신청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수업을 못 들으시는 분들일지라도 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하는 강의도 당연히 멈춤 없어야겠죠. 현장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예습 자료가 될 것이고, 또 수업을 못 들으시는 분이나 이제 별도로 저하고 뭐 특별히 접촉이 없더라도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진도가 나갈 거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 오늘은 이제 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왜 금이냐, 그 다음 목 다음 화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요. 목하고 금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화를 설명할 때는 또 수하고 같이 비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오행을 이해할 때는 서로 반대되는 성향끼리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금에 대한 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목에 대한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목에 대한 거를 그대로 키워드를 두고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목의 성질, 생명력 그 자체라고 했죠. 생명력 그 자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살아 숨쉬는 신선하고 파릇파릇한 것들, 이런 게 이제 목에란 얘기죠. 어리다, 이제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시작적 속성,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만든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무의 기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최초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시작적 부분은 이제 뚫는 기운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적 개념이죠. 뚫는 기운. 이 뚫는 기운, 후배 파는 기운, 이게 없으면은 시작이 안 되죠.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뭐 내용물을 전달을 하든 밖으로 탈출을 하든, 이런 뚫는 기운이라는 게 이게 목이라는 거. 당연히 뚫으려면은 끝이 뾰족해야겠죠. 그리고 뒷심이 아니라 앞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뾰족한 거예요. 후배 팔려는 기질 자체가 앞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행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깃발 들고 앞에서 행진하죠. 그런 것들. 목이라는 거는 이제 대가리, 머리 이런 쪽에 뚫는 기운과 중심이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작용력 자체는 만물들이 이렇게 들러붙는 거예요. 섞이고 들러붙고 엮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계되어지는 거죠. 관계되어지는 거. 우리가 만남과 이별, 어느 사람을 만나도 만남과 이별 있죠. 애인을 만나도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만나려고 할 때는 어때요? 그 사람하고 막 사귀고 싶고 잘 지내보고 싶고 관계를 하고 싶잖아요. 만나는 것 자체가 관계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 그리고 다가가는 거, 연락하는 거, 데이트하고 여러 가지 서로 소통하는 그 모든 게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이 있잖아요. 헤어지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누구 한 사람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싸움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만나겠다. 그럼 이제 헤어져야겠죠. 그 헤어질 때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들러붙는 건데, 이제 헤어질 때 되면 헤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질척거리냐 라든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매달린다든지, 이런 목의 작용이 지속된다고 하면 끝내는 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 그 자체입니다. 계속 시도하는 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안에 들어있는 목의 기질이 담겨져 있는 거죠. 10번 찍어서. 왜 10번일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10번씩 끝까지 들러붙어가지고 관계하고 후배 팔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의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생목은 기르는 거, 그리고 이제 사목은 다 자란 나무니까 여기 성목이라고 써놨죠. 우리가 죽는 거는 다 자라야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라야지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목은 일명 성목이라고도 하고 쓰임을 나타낸다. 생목은 길러야 하는 것. 자, 이렇게 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목에 대한 인자의 핵심 키워드는 뭐겠어요? 성장하고 기르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부모로서의 삶이 인간 누구누구로서의 삶 또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부모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애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세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크겠죠. 그게 이 목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이 갑자기 한순간에 자라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온다든지 어디 공부해서 상을 타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음반을 내고 어린 아이가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죠. 이거는 목이라고 하는 거는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이 잘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오행적으로 수나 화나 토나 막 금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일단은 사주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모의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여유. 자식을 낳았으면은 키울 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자식 입장에서 열심히 클 수 있게끔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이 이 목이 잘 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 일들은 다 시작적인 부분, 물건 같은 거를 놓고 봐도 단위가 작은 거, 그리고 부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완성체가 되는 거. 근데 아직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 이게 목인데 이 금이라고 하는 성질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단위가 좀 크다든지 완성이 돼서 이걸 당장 어디 소매로 팔지 도매로 팔지 어떻게 유통을 시키지 이런 걸 고민하는 단계가 금의 이제 단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금의 성질은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목은 키우는 거라고 했죠.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를 어디다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뭐 애를 갖다가 뭐 얼마에 팔 수도 없고 어떻게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이를 경제활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무조건 기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성질 자체는 단단함을 의미하고요. 단단함. 목은 당연히 부드럽겠죠.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목은 이제 부드럽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금은 단단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 그리고 목이 시작이라고 했으면은 금은 마무리를 얘기하겠죠. 근데 마무리라고 해서 무조건 금이 있다고 무조건 끝을 내고 마무리를 하고 선을 확실히 긋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마무리는 무조건 마무리를 한다가 아니라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 놓여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또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무리만 하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옵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옵션. 마무리 내지는 끝내고 다시 시작함. 그러니까 선택지가 놓여져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내가 잘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전 과정을 다 등록해가지고 처음부터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뭐 믿음과 확신이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한번 들으러 와서 직접 보고서 판단해라. 어떤 수업에서 내가 공부를 배우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청강을 하고 그러고 판단해라. 이렇게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금은 그 상황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아, 그럼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자. 이런 걸 얘기하고 목은 일단 교육 과정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람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더 강합니다. 목은 과정이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서로 커넥션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제 관계를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거였죠. 커리큘럼이라든지 수업의 과정이라든지 또 준비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것들 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이라는 거, 그리고 마무리라는 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이냐, 이걸 정확하게 자기가 핸들링 하려고 하는 거, 요게 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목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여기 뚫는 기운이라고 써놨죠. 구멍을 뚫는다. 그래야지 환기시킬 때 창문 열듯이 구멍이 뚫려야지 그 안에 공기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야지 서로 섞이고 신선한 공기,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건데 금은 구멍을 막는데 왜 막냐? 우리가 바가지를 이용해서 물을 풀려고 하는데 바가지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물을 풀 수가 없겠죠. 물을 퍼다가 어디다 써야 되는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구멍을 막아야 되겠죠. 이거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막는 겁니다. 담는다라는 키워드가 있죠. 담는다는 거. 목이라는 거는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서 이제 밖으로 소통하는 이런 소통의 인자라고 했을 때는 금은 소통이 아니라
구멍을 정확하게 막아서 안과 밖에 대한 부분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바뀌고 여기는 아니다. 그럼 여기서 또 편도 갈릴 수 있겠죠. 네 편, 내 편, 적군, 아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금의 단계에서는 싸우는 일들이 정확하게 성립이 돼요. 편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근데 목은 그냥 싫은 거예요. 네 편이 아니라 내 편도 싫어. 심지어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인데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막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목의 문제입니다. 적군이 분명히 있는데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군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 가족하고 싸우는. 이런 목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이 가족 단위로 싸웁니다. 팀 안에서 싸우는. 어떤 공통적인 문제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서로 견제하고 시비 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목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금은 정확하게 싸움이라는 게 목표와 관련된 걸로 싸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과 관련된 거,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 득실 관계 이런 것들 있죠.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 우리 영토고 니네 영토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을 긋는 거, 선을 긋는 거. 이게 이제 금이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분리하려고.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것은 이제 각자의 주장이겠죠.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가 있으면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서로 우리가 합리적이다 얘기하는 거는 이게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해결하려고 서로 각자의 단위를 가지고 측량을 잰다 해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분별을 하는 거죠. 제거하고 분리하고. 어디 건강적으로도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제거하는 거죠. 무슨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떼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금의 의지고, 목은 적응을 해가면서 그것을 떼어냈을 때 후유증이나 아니면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상태를 조금 지켜보고 크게 불편한 점 없으면 일단 그냥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목의 성질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 자체를 유지하려는 거 있죠. 유지하려는 거. 적응을 시키면서 크게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암세포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금은 그거를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분리. 이게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리하자. 그래서 수술을 해서 성공을 하면 정확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금으로 분리를 이제 잘못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것은 이제 금의 문제가 잘못돼서 생긴 것보다도 이 목을 건든 거죠. 목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다 목이에요. 하려고 하는 의지는. 그러니까 뭐 시작하려고 하고 끝내려고 하고 이런 게 다 목이라는 얘기야. 시작할 때만 의지가 목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 있죠. 그건 다 목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힘의 힘력자 있죠. 의지력, 지구력, 체력, 정력 뭐 여러 가지 부분에 힘력자가 붙어 있는 거는 다 목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으로. 그러니까 이건 제거를 하려고 했다. 이것도 금의 작용으로 칼 대고서 막 자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금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의지는 목에서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 이거 금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손을 댔는데 잘못됐다 이거는 이제 목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거를 갖다 대려고 먼저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의지는 목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고, 항상 금을 설명할 때 이 목에 대한 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같이 이해를 해야죠. 분리하고 제거하고 이런 것도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딱 자르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후배 파가지고 자르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또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는 금이라고 하는 것에 비로소 독립이라든지 분리가 되죠. 근데 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리기 때문에 항상 보호자가 따라와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든 기생을 하든 내가 커나갈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돼야지만이 이 목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생존에 대한 유지가. 근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가 따라옵니다. 그냥 내 혼자서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이게 100% 자유라는 거는 아니에요. 어디에도 100% 자유는 없습니다. 다 관계적으로 엮여 있고 사람을 만나도 다 소속이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자유적인 부분이 크다 이런 거지 100%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부모 밑에서 독립을 해도 나이 50, 60 먹고도 이제 부모님 찾고 뭐 돈 없으면 손 벌리고 막 그러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 금의 부분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자유를 논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귀찮은 거는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 화에서 왔잖아요. 계절로 따지면 이제 가을인데 화에서 왔기 때문에 이 관계적인 부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목은 수에서 왔죠. 겨울에서 왔기 때문에 목의 기본은 외로움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나갈 때 항상 내 옆에 누가 있어주길 바라는 거. 없으면 바로 아기들이 막 울고 난리 나잖아요. 엄마 없다, 아빠는 어디 갔냐 하면서 우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이제 수에서 왔으니까. 수는 고독하고 춥고 어둠이고 혼자만의 그런 시절들을 겪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적응을 할 때 옆에 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서러운 거죠. 근데 이제 금은 화에서 왔기 때문에 날씨가 춥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여기는 더워서 쪄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사람들이 들러붙고 막 연락하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러면은 이제 피곤한 거니까 귀찮다. 아니면은 나한테 필요한 것만 좀 해주면 좋은데 왜 쓸데없는 것들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귀찮다라는 게 그냥 밥 먹는다 그러면은 어디 슈퍼 가서 뭐 사와라 이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안 먹을래 이러죠. 그런데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정말 맛있고 비싼 음식을 누가 사준대.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겠냐 이거죠. 귀찮은 건 똑같이 나가는 거 귀찮잖아요. 슈퍼 가서 뭘 사오든 친구가 불러가지고 맛있는 걸 먹자 하든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면 나갈게.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누가 이성이 있다 이러면은 야 누구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러면은 당장 5분 만에 나갈게 하면서 막 튀어나가죠. 귀찮은 거는 가치에 대해서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계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이 따라온다. 물론 목도 계산을 합니다. 목이 계산하는 것은 내가 커나가는데 장애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거 혼자 다 먹어야 되잖아요. 목은 성장하려면은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주면 그 새끼 새가 한 여러 마리가 있으면 그거 다 n분의 1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있으면 그걸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쟁 심리, 계산, 내가 조금 더 각광받고 더 예쁨받고 더 사랑받아야지 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능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목도. 그런데 금이 계산하는 거는 이건 이제 결과를 내는 시점에서의 계산인 거니까 성과라든지 결과라든지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거의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그게 다른 거죠. 목은 커나가려고 경쟁을 하는 거고 금은 지금 당장 활용하고 쓰고 내 눈앞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게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유통이라는 것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시중에 유통이 돼야죠. 어떤 상품 가치에 대해서는 얼마나 유통이 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패션 브랜드라든지 식품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 이름만 되면은 아는 브랜드도 많죠. 근데 친구가 어디 가서 뭘 사왔다는데 이게 굉장히 명품이래. 근데 어떤 브랜드라고 얘기하는데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비싸대.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겠죠. 근데 이 브랜드가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인해서 유통이 많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브랜드 누가 CEO고 뭐 자본 규모가 어느 정도고 시장 점유율이 한 몇 프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딱 되는 거죠. 그게 유통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성질은 이런 유통적인 구조를 장악을 하면서 많이 노출을 시키는,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것도 다 이 금과 연관이 됩니다. 자기 어필을 하는 거죠. 명함 돌리고 계속 움직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게 금이고, 목은 하다가 승질 안 맞으면 그냥 때려칩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려요. 유통이고 뭐가 없습니다. 물론 목이 유통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건 유통이 아니라 그냥 유명해지는 거죠. 목의 성질 자체가 그냥 이런 사람이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 어디 뭐 기네스북 이런 데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목의 성질이잖아요. 생명력 그 자체 최초의 부분 1등 한 거죠. 근데 이제 금은 이제 대중적으로 유통을 시키는 거죠.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목이 유통을 시키는 거는 좀 독보적으로 그냥 이건 나만 가능한 거. 뭐 무슨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뭐 이러면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시도한 적 없던 그런 뒤로 걷는 댄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목의 유통인 거죠. 기질 자체가. 근데 금이 됐을 때는 누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제 문워크를 다 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통이 된다. 대중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금은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화로 단련이 되는 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만들어지든 아니면은 내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대상을 활용이나 이용을 하는 거죠. 경험이 많은 게 포인트다. 경험이 많아야 선택지, 옵션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목이 있고 금이 있고 그러면은 금에 대한 성장하고 목에 대한 성장이 이게 다른데, 금은 이제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습득을 한 다음에 활용 능력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신의 머리로 들어가가지고 창조력으로 갑니다. 창조력, 아이디어 이런 걸로. 그래서 금을 이해를 할 때 이 목하고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좋다라는 의미로다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금이 목을 봤을 때 이렇게 금이 다른 오행을 봤을 때 이런 걸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이 목을 보면은 재성이겠죠. 재성인데 목이니까 재성이 어린 거죠. 아버지가 재성이고 돈도 재성이고 처와 아내 그것도 재성이고 또 여자 사주에서는 시어머니도 재성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게 다 어린 거죠. 여기 얘기하는 생명력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이 재성의 생명력이 있는 거니까 좋게 얘기하면 가능성인 거죠. 가능성. 거기에 몰려있다. 생명력이. 그런데 일의 결과이면서 돈이기도 하고 사회적 할 일인데 이게 어리다. 그리고 손이 많이 간다. 목이라는 거는 원래 손이 많이 갑니다. 어리잖아요. 분유 주고 기저귀 갈고 새벽마다 깨가지고 막 밥 달라고 하고 기분 좋으면 웃고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막 자기 성질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런 재성에 대한 부분이 성장을 잘 하려면 금이 이 목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면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이 화를 봤다 이러면은 이제 관성이 됩니다. 관성. 자, 화라는 거는 금을 녹일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겠죠. 녹이면은 금을 만드는 작용이 되는 거고요. 금을 보여주면은 어디 금은방 같은 데서 금을 드러내주는 거죠.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됩니다. 화라는 것으로 나와 있으면은 금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비춰지고 자랑하고 유통되고 유명해지고 그런 걸 얘기하죠. 밖에서 활동한다. 이거는 단점이 이제 쉬지를 못하는 거죠.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밖에서 활동을 하니까 쉬지를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섞이는 모습. 섞이는 거예요. 이게 화라는 거는 섞이고 마주치고 엮이고 관계 맺고 소통하고 이러는 거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제 사람끼리 부딪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섞이고 부딪히고 만나고 헤어지고 관계 같은 것도 굉장히 빈번하고요. 금이 토를 봤을 때는 인성이 되죠. 토가 금을 지원해주는 것 같지만서도 이거 자칫하면은 좀 매금적인 우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토가 많이 묻으면 이제 흙먼지가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털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부분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은 금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금이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금일간 중에 토가 많은데 전문직 종사하고 그런 재테크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의 기본 속성 자체가 개인적인 부분의 어떤 역량도 물론 있겠지만 집안 내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집안 내력에 대한 인성이니까 그런 쪽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하다못해 재테크 감각이라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토가 잘 돼 있으면은 금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딱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면은 안 되죠. 이게 토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토가 많은데 이 사람 돈 많고 잘 살던데요? 이런 얘기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어디 전문직에 종사해서 고위직의 공무원이다 해서 우리가 그걸 끝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형태라든지 삶의 질이나 또 누구한테 의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독립을 하면서 사는지 이런 걸 다 관찰을 해야지. 그냥 가끔씩 이제 사주 보다 보면은 이 사람 돈 많은데요? 고위직 공무원인데요?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주에서 좋은 걸로 착각을 하기 쉬운데, 물론 사회적인 명망이란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레이드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사람도 똑같이 삽니다. 결국에 잘못하면은 감옥 가고 그 명예가 평생 유지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망가질 때는 더 심하게 망가지는데,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런 것에 너무 사주를 볼 때 국한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토의 문제가 금을 묻어버릴 수 있다. 매금, 묻을 맥자, 매장시킨다. 그래서 매금의 요소를 좀 제가 주의를 드린 거고, 이게 지나친다고 했을 때는 이 금이 매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화의 문제가 따라와서 그렇습니다. 수화, 식관의 문제가 따라온다. 예, 수가 식상이고 관이 화죠. 그러니까 진로라든지 사회적인 정체성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정신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의존성이나 독립성 이런 것에 영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토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이 수를 받다. 식상이죠. 식상. 금의 재능, 진로 이런 걸 담당하게 됩니다. 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그런데 금이 수를 쓰게 됐을 때는 이거 굉장히 감성적일 수 있는 반면에 이거 혼자서 활동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리고 안에서 활동하고 남하고 섞이려고 하지 않는 거. 남하고 섞일 때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왜 어쩌라고. 이런 기질 있죠. 이 금이 수를 봤을 때는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니들이 맞추든지 아니면은 내가 나가겠다. 이런 단호함 있죠. 금이 수를 봤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 성향을 잘 안 바꾸려고 한다.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순수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화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적응하려면은 내가 까라면 까야지. 나갈 거 아니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시키기 전에 여기는 이미 세팅 다 해놓은 거예요. 유니폼 다 갈아입고 30분 일찍 왔습니다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사회성은 이 화가 발달된 금들이 사회성은 잘 하죠. 물론 이 수가 있는 금도 사회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좋아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아니면 편한 환경에서 근무할 때 있죠.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계 질서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지 않게. 그리고 항상 처음이 어려우면은 못 버팁니다. 금이 수식상을 보면은 처음에 막 이제 막내 갈구고 막 이러는 집단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은 오래 못 버텨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응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참을 수 있는 인내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너무 집단 자체가 내리갈굼이라든지 이런 조직적인 문화가 너무 팽배하다 이러면은 그러면 바로 이거 뒤집어 엎고 나오죠 그냥. 네. 금생수가 식상으로 돼 있으면은 감성적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남들 다 도망가는데 혼자서 참는 경우도 있고, 남들 다 참고 있는데 본인은 이거 아니지 않냐 하면서 총대 메고 뒤집어 엎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알다가도 모를 부분들이 이제 금 입장에서 수식상이 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능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일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리고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법이라는 것 자체가 물이 가는 길을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거, 소리 나는 거, 소리가 달라 막 하잖아요. 밑장 빼기 하면 소리가 다르다 하면서 소리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 입장에서 나머지 오행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다른 일간에서 이제 금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이제 그거하고 이제 계절별 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간에서 다른 오행 입장에서 이 금을 보면은 어떠한지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계절별 금에 대한 속성을 좀 알아보면 되겠죠. 자, 목일간한테 금이 관성이다 그러면은 목은 성장을 덜 했는데 금은 성장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관성의 형태가 금이 되는 건데 이거는 명예라든지 사회성이 매우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한테 금이 아예 작용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금이 목을 가가지고 그냥 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목한테 접근을 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다스려주는 어른이다, 뭐 관이라고 하는 사회적 통제다 이러면은 조금 목 입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나는 목이고 너는 금이니까 퀄리티 있게 나를 좀 다스려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욕심이라든지 기대치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성의 형태가 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 입장에서는 금한테 의지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또 엄격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더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러는 것보다도 금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 심리 있죠. 그게 또 나쁜 건 아닙니다. 목이니까
목은 어리잖아요. 관은 어른이나 다름이 없는데 항상 그런 관점에서 금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근데 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목을관은 무관이다 그럴 수 있고, 이러면은 이제 관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항상 완성에 해당하는 단계, 정확하게 사회적인 캐릭터가 딱 어떻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게 제가 구멍을 막는 거라고 했죠. 구멍을 막는다고 했는데 이 금이 없다 이러면은 구멍을 막을 마개가 없는 거죠. 욕조에 물 받으려면은 구멍을 막아야지 물이 차오르잖아요. 금이 없으면은 계속 줄줄 새는 거죠. 소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고 계속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중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주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필요한 오행이나 뭐가 지나치다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요, 없어도 잘만 살아요. 없어도 잘만 산다. 그런데 조금 더 교과서에서 나오는 필요한 인자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용신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크게 좌절할 것도 없고 뭐 망한 사주다 뭐 이런 건 없죠. 생각하기에 나름이다. 어쨌든 목일간의 금관성이라는 게 명예와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고, 또 관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외갓집을 얘기하는 거죠. 네, 외갓집, 엄마의 친정집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목일간의 금관성이 정확하게 나한테 쓰임이 되려면 친가의 덕이 아니라 외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팔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화일간 금재성이다 이러면은 재성의 형태가 금이니까 이거 금은 다 만들어진 걸 얘기한다고 했죠. 목은 이제 키우는 거라고 했고요, 금은 만들어진 거. 그러면은 각 일간 입장별로 금이라는 거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재료 손질하고 파 다듬고 마늘 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밀키트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물에 넣고 면 삶고 바로 그냥 때려 넣으면은 요리가 완성되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금인 거니까 그게 재성이라는 얘기죠. 재성의 형태가 금이고, 일의 결과가 이제 분명한 거를 좋아한다. 결과가 나왔는데 애매하거나 이게 확실하게 결과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화일간은 재성에 대한 욕심이 좀 많다고 보면 되겠죠. 결과에 대한 측면에 굉장히 목숨을 건다. 금이니까 군더더기 없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재성이 금이 아니라 목이다 그러면은 금일간이 목 재성, 아까 여기 설명했죠. 재성의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게 나오지 않아도 그러려니 해가면서 이제 점점 더 키워나가는 관대함이 있는 거죠. 금일간은 재성을 볼 때. 근데 화일간은 금재성을 볼 때 금일간이 목재성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좀 기준이 엄격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이 좀 엄격한 걸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깔끔한 거를 좀 선호한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널브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처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신경 써야 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손 더 안 대도 될 만큼 엄청 공을 들이는 대신에 자비심이 없는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까탈스럽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생각하는 이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일에 대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형태.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딱 원하는 사람의 어떤 분야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대로만 만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에 부합을 하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깔끔한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문제가 좀 커지는 거죠. 그 영역 밖을 넘어가는 걸 용납을 못하니까. 화일간의 금재성이라는 거는 일에 대한 결과가 딱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없다. 구멍을 막는다고 했잖아요. 재성이라고 하는 돈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구멍이 막혀져 있어가지고 소통을 하는 인자가 아닙니다. 근데 금일간의 목재성은 이건 소통이 돼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뭐 저거 해서 손해 봤는데 다른 걸로 돈을 벌어, 그러면은 벌었네 하고 괜찮은데, 화일간의 금재성은 다르다 이거죠. 내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결과가 딱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이 만족이 되는, 이런 군더더기 없는 결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일간의 금식상이다.
그러면은 식상이 금이라는 얘기는 이거 이제 보통 자식을 식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사주 많이 보시니까 이 자식이 식상인데 이게 금인 거니까 자식에 대한 엄격한 기준 아니면은 그 자식에 대한 쓰임,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 토일간 분들이 많습니다. 식상이 금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자식이 어린 아이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토일간의 금 식상은 이게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미 어른으로 태어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식이 어른스러운 걸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 상황이 종용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니라 빨리 성장이 돼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커나가는 자식들이 된다. 토일간 부모 밑에서 크는 자식이다 이러면은 금이 식상이잖아요. 물론 남자도 해당이 됩니다. 뭐 남자 사주에서 관이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토일간 남자 금 식상이 있다 이래도 그 금을 자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남자도 가까이서 자식을 키우고 같이 뭐 목욕탕 가서 때도 밀고 캐치볼 하면서 공놀이도 하고 이렇게 놀아주는 아빠 이러면은 당연히 식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엄마도 관으로 자식을 볼 수도 있고요. 타이틀에 명예에 관여를 하고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관을 자식으로 볼 수도 있다. 여자 사주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토일간의 금식상이라는 게 쓰임과 활용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식상이라는 게 보통 끼와 재주, 뭐 말재주라든지 손재주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건 어디다 갖다 써먹냐? 이 쓰임과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재주 많은 놈이 먹을 걱정한다 이런 말이 대체로 이 토금 식상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재주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쓰임과 활용에 대해서 이게 뭔가 아기가 딱딱 맞아야지 좋은데 나만 잘하면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스텝도 있어야 되고 가수나 연예인 한 명이 무대에 나가서 콘서트 하나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기획부터 해서 예산이나 어떤 투자도 받아야 되고 일정도 잡아야 되고 공간도 대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재주만 있다 해가지고 뭐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기존 거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가 아니라 새로운 거를 계속 해야 돼요. 뭐 자격증을 여러 개를 딴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존 거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냥 만족하면서 하는 거고 만족이 안 되면은 계속 이것저것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금이라는 거는 더 이상의 안에서의 내용물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일간의 금 인성은 이거는 이제 문서이기도 하고 공부라고 보통 얘기하죠. 인성의 형태가 금이에요. 그러면은 공부인데 어떤 공부냐?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기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일간 중에 공부 잘하는 수일간이 이 금들이 꼭 발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알짜배기 공부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엄청 똑똑하고 깊이 있고 이게 아니라 쓸데없는 공부를 안 하는 것이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나 문제 풀 때도 시간 배분을 할 때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그게 테크닉이고 기술이란 말이죠. 그게 수일간한테는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핵심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시라는 거는 필요 없는 건 무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것까지 다 신경을 써가면서 제한 시간은 1시간인데 문제를 뭐 30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청 인생을 뭐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의미 없는 싸움과 에너지 소모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때는 그거에 목숨을 걸었지? 왜 내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안달복달하고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될 때가 오죠. 그게 대체로 무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무시. 이제 보지 않는 거죠. 뭐 사람을 무시할 때는 이제 업신여긴다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패스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거에 이게 뭘까? 이게 왜 안 풀리지? 이런 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 그런데 이제 수일간의 금 인성은 그런 것들이 기본 패시브다. 무시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아닌 거는 그냥 패스, 통과. 인성의 형태가 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멍에 대한 게 막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풀 수 있는 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냥 견적을 보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인연이 없으면은 뭐 굳이 거기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또 냉정하게 분명하게 딱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려는 기질이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화일간의 목인성이다, 금인성이 아니라 목인성이다, 이러면은 그 과정들을 굉장히 이제 후배 파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고민과 연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전달을 해주는 내신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도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일간의 금인성이라는 거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만들어진 인성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히 부동산 투자라든지 재테크 같은 거 할 때 그런 군더더기 없이 뭐 여러 군데 알아본 것도 아닌데 그냥 몇 군데 딱 가보면은 알짜 물건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따라하려고 하면은 또 잘 안 돼. 경매 같은 것도 가끔 보면은 기가 막힌 물건들 나오고 그런 운이 따라주는 거 있잖아요. 인성 형태가 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만 그걸 따라주는 겁니다. 모든 수일간이 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금이라는 인성이 잘 작용을 해서 내가 그런 덕을 좀 혜택을 입는다 라고 했을 때는 알짜배기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만들어졌다 이거죠. 금이 인성이니까 만들어졌다. 목이 인성이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이거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금은 만들어진 거 대신에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습관이 잘못 들면 교육이 잘못되는 거니까 내가 잘못 공부한 대로 잘못 가르치는 거죠. 수일간이 이 금인성이 잘못되면 바꾸려고 하질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목은 어때요? 화일간의 목인성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그거를 연구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물론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각 개별로 일간마다 뭐 퀄리티도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뭐는 나쁘다, 뭐는 별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춘금부터 해가지고 추나 추동 금의 성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금의 쓰임. 자, 춘금은 금의 성정이 부드럽고 약할 때다. 단단하고 강건하지가 못하다. 이게 포인트죠. 왜 약하냐? 왜? 임묘진월 봄철에 태어났으니까. 그럼 봄철이라는 거는 무슨 계절이죠? 재성에 대한 계절이잖아요. 재성에 대한 계절이다. 이러면은 재성에 대한 문제점을 반드시 갖게 되는 팔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격인데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월지가 재니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 재성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금의 성정이 부드럽고 약하다는 얘기는 부드러운 거는 그야말로 눈치를 봐가면서 부드럽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막 대놓고 내 기질을 드러내서 내가 낸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게, 약하다는 얘기가 눈치를 많이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집안에서부터 기가 살아가지고 남들 어떻고 막 이러기에는 내가 눈치를 많이 보는 그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가을철이 아니라 봄철에 태어났기 때문에. 밖의 활동은 멈추고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기다. 이거는 금이 아직 밖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기에는 많이 어리다 이거죠. 어리고 순수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자, 금이라는 거는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오행이긴 해요. 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가서 일하고 뭐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이라는 속성은 그러한데 계절이 봄이잖아요. 계절이 봄이니까 이 밖의 활동이 이제 점점 성장이 돼가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막 농사도 짓고 막 이럴 때인데, 그런데 금이라는 존재는 아직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다. 안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거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놀거나 한량으로 사는 거죠. 그런 기질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봄철에 태어난 금은 한량 기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한량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1시간 중에 한 1, 20분 일하고 한 40분 노는, 놀거나 휴식 취하고 또 다른 거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일의 업무 강도가 센 거를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본인이 막 대놓고 나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할 필요가 없다. 오버할 수도 없고 오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초봄은 추위가 사라지지 않은 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위라는 거는 수, 식상을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금 입장에서 이 식상이라고 하는 수가 좋게 작용을 하겠냐 이거죠. 자, 그럼 식상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진로와 재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은
내 팔자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조금 피곤해진다. 예, 식상이 수인데 이 수가 너무 성하면은 이제 점점 따뜻해져가는 때인데 다시 차가워지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환경이 안 좋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에 대한 부분은 교과서에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가 오면은 일단 쓰긴 씁니다. 뭐 있어도 쓰고, 대운에서 역행을 탔다, 임무진월에 태어났는데 역행을 탔다, 그러면 이제 겨울 대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난 수가 더 있으면 안 되는데 망했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상이라는 게 성하지 않을 때는 양기를 발현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식상 운기로 갔거나 아니면은 식상이 발달돼 있다, 그럼 음기로 가면 돼요. 음기로. 이게 어떤 책에서나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 부분은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과 양 관점에서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잘 사는 팔자도 뭐가 기준이야? 결국에는 돈 잘 버는 거, 뭐 명예 있고 이런 걸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고위직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잘 사냐 이거죠. 가끔씩은 막 불명예스러운 일도 나오고 막 자살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일 겪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또는 그냥 잘 사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경우를 당할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겁니다. 하나의 약속으로. 잘 사는 사람의 기준, 돈을 어느 정도를 벌어야 부자라고 칭하는가. 근데 그거는 행복한 관점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 너무 그 선입견이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자꾸 사주를 푸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물론 기준은 반드시 존재해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몸으로 쓰는 일이 제일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정신노동하는 게 정말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귀천이 따라오는 거지, 무조건 몸을 쓰면 천하고 뭐 머리를 쓰면 귀하고 뭐 이러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항상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사주에 대한 어떤 기질 자체를 정형화 시켜서 절대적으로 어떤 사주는 뭐 좋고 나쁘고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그냥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나한테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참고사항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또 제가 디테일한 일간별 해석이라든지 또 사주를 또 풀이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로 제가 알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금이 봄에 태어났을 때 이 식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식상을 자식으로 놓고 보면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자식을 낳고부터가 이제 정말 힘들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자식이 왼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직 자식을 생산해서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이런 게 되느냐 이런 건데, 그런 환경이 아직은 안 된다 이런 거죠. 봄이니까, 봄은 아직도 춥잖아요. 추운데 또 추운 애를 낳은 거예요. 한기에 해당하는 수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게 환경적으로 양기가 발달이 덜 되니까, 그러면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양기로 막 발달이 돼야지 밖으로 이제 치고 나가고 활동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굉장히 성향 자체가 내향적이고 예술을 한다라든지 굉장히 좀 감수성이 막 풍부하고 막 예민하고 막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양기에 대한 발달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막 못 살고 죽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기, 만물의 성장이 더디다, 양기를 얘기하는 거죠. 양기, 양의 기운이 좀 더뎌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재성 모기왕하면 금이 무뎌지고 이질어진다. 이질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목이 왕하다, 이거는 이 재성 목에 대한 성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성 목이 너무 왕하면은 금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안 그래도 금이 약한데 목이 할 일이 많은 거잖아요. 이게 어디 뭐 격국용신에서 보면은 월지에 재가 있는데 투간했다고 성격 됐네 이렇게 격을 잡잖아요. 이 난강망에서는 이 목이 왕하면은 금이 무뎌지고 이질어진다 하니까 안 좋게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월에 경금 신금, 묘월에 경금 신금,
가불목이 떴다고 해서 성격됐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오히려 금이 무뎌지고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게 재성이라는 것이 할 일인데 남 뒤치다거리 할 일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격국용신으로 볼 때는 제격이니까 진호를 뭐 제외하면 일단 임묘월 제격이잖아요. 제격에 이제 가불목이 떴다 해가지고 성격됐다 이렇게 좋아할 문제만은 아니다. 계절을 봐야 한다. 계절을. 이때는 오죽하면은 비겁으로 쟁제를 때려주라 막 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이게 목이라고 하는 게 너무 금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게 재성이라고 하는 아버지 문제, 돈 문제, 집안 자체에 대한 경제력의 문제 이런 게 잘 돌아가는데 왜 힘드냐 이거죠. 안 돌아가니까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제격인데 무슨 소리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제격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오행이 목인데 아직 성장도 안 된 재성을 어떻게 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십성 통변으로만 하는 풀이에서 벗어나려면 계절을 봐야 합니다. 계절. 오행에 대한 속성. 얘는 시작하는 건지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얘는 키워야 되는 건지 만들어져 가지고 갖다 팔아먹어도 되는 건지 이거를 구분을 하고서 그 다음에 십성을 입혀가지고 이제 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이 많아졌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재다신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이 이런 재성 계절에 태어나서 목이 왕하다 뭐 재성이 왕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많든 왕하든 그럼 재다신약이란 얘기인데 이때 금이 와서 도우면 좋다 재다신약이면 득비리제다 뭐 이런 얘기죠. 사주첩경에도 나와 있는 재다신약이면 득비리제다. 근데 이럴 때 금만 있고 화가 없으면은 길하지 못하다. 이거는 뒤끝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이 와서 도와주기는 했는데 그 도와준 놈이 내 거를 또 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도와줬지만 야 돈 좀 얼마 내놔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걸 몰래 가져갈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죠. 그 비겁을 그렇다고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걔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나를 도와준 거는 어떤 상황적으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도와준 거지 뭐 내가 엄청 좋아가지고 도와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봄철에 금인 비겁이 또 나왔다고 해서 나랑 친하게 지내거나 또는 학창시절에 어떤 상황에 날 도와줬다 해서 무조건 내 은인이고 뭐 평생 친구고 동료를 너무 믿지 말라 이런 얘기죠. 어차피 그 사람도 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끼리는 다 그 안에서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화가 관장을 해야죠. 관성인 화가. 그래야지 이 비겁도 어느 정도의 질서와 규칙을 지키면서 나하고 잘 지낼 수가 있게 된다. 자, 봄철에 금이 이런 식의 쓰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름을 보겠습니다. 자, 여름철에 금은 이제 만물의 성장이 멈추고 내부적으로 단단해지는 그런 때죠. 내부적으로 단단해지고 생식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 이제 생산 활동을 하는 이런 계절인데 이 금에 대한 부분이 여름철에는 굉장히 약해지겠죠. 화급금 되니까 금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 여름철에 금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봐야죠. 뭐 격국으로 따지면 이제 관격이 되겠죠. 사오미 월이니까. 사오미 월은 금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자, 금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식 배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태어났는데 나를 장자로서 대접해주는 기질이 없으면은 이거는 집안에서 서열상 밀려나는 거예요. 여름철 금은 무조건 자신의 존재감이 뚜렷해야 됩니다. 내가 딸로 태어나든 장남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차남, 삼남이든 뭐 상관없이 뿌리가 있으면은 그 중에 장자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대접을 받는 거죠. 여름에 금이 약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금이 딱 뚜렷하게 있어서 그 부모가 못해도 자식 밥은 좀 먹여주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밥은 안 굶기는 그런 이치가 하금 여름철의 금이다 이거죠. 근데 금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어디 가서 아프고 뭐 밥도 굶고 고생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관심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야 다 같이 힘든데 너도 좀 참아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희생이 따라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자식이 커가지고 막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 여름에 태어난 금들은 이게 대부분의 이제 특히나 여자 사주들 있죠? 친정 부모하고의 관계가 거의 이제 평생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게 관이기 때문에 그 관이라는 거는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왜 내 사주에 보였냐? 이 얘기는 나도 그런 엄마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역시도 우리 엄마를 의식을 하고, 또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도 그 자식들 또한 아버지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존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하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친가보다는 좀 외가가 발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금이 약하면 안 된다, 뭐는 자식 대우를 얘기한다. 자식이 온전하게 밥은 먹고 살아야지 되니까, 뭐 공부가 중요합니까? 일단 건강하고 아픈 데 없이 튼튼하게 자라야지. 근데 이게 자식 대우가 안 되면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한테 별로 시간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하는데 뭐 해주는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화가 많으면은 금이 높게 되니 좋진 않지만 수가 성하면 좋다. 이거는 이 관에 대한 게 그렇게까지 더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면 이때는 눈치를 보게 되는 거니까 수가 성한 게 좋다. 그래야지 금이 메마르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자식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거, 또는 독립에 대한 의지. 식상이라는 거는 내 밥벌이 하는 거라는 얘기죠. 내 밥벌이를 하는 것 자체가 독립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따로 떨어져 산다, 뭐 외국 나가 산다, 그래도 진로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자기 밥벌이를 잘 못한다, 그러면 독립이 잘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수가 성하다는 얘기는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진로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다른 오행들한테도 이게 수가 필요하다, 이런 걸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목을 만나면 이건 재성이죠. 이거는 여름철에 재생관, 재생사를 얘기하는 건데 몸이 상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목생활을 해서 금을 녹이기 때문에 금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냥 눈치만 보면서 계속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객체인생으로. 그러니까 관격에 재성이 뜨면은, 물론 뭐 살격에는 이제 파격이지만 재생관 치니까 이제 좋다고 보잖아요. 이게 격국으로 보면은 당연히 재생관이 좋다고 보는데, 정관 봉제라든지. 근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성목이 이거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문제가 첫 번째로 따라오고요. 집안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돈 문제. 나한테 얼마나 돈 투자가 되느냐, 뭐 이런 건데, 내가 항상 돈을 좀 갖다 쓰려고 하면은 집에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걸로 재성에 대한 이 문제점들이 따라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성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이 목에 대한 애환이 따라오는 거죠. 여름에 태어난 금일간은 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럴 때 이제 비겁인 금을 만나면 이제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뭐 힘이 생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같이 경쟁하고 뭐 서로 그냥 타협한다, 뭐 이런 정도지, 서로 조건이 맞으니까, 서로 힘드니까 이제 의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름에 토가 만약에 많았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이랑 비슷합니다. 화생토 하면은 토가 너무 왕해지니까 이거 금이 매금되는 거죠. 금이 매금되면은 이 독립의 문제가 생깁니다. 독립의 문제. 독립의 문제가 생기고 자유에 대한 그런 갈망을 항상 꿈꾸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화가 발달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천간으로 들어가지고 경금신금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화라고 하는 게 금을 극할 때 금들은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책임과도 같은 상황, 이런 게 이제 항상 굴레로 작용을 하니까 자유에 대해서 항상 갈망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유, 독립,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뭐 시간, 이런 것들, 그런 것이 기본적인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지고
가을철에 태어난 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강한 계절이죠. 추금. 가을 추자에 세금자 추금. 금이 강한 계절이다. 화로 단련하면은 종종의 제목이 된다. 이거는 뭐 인재가 된다 이런 뜻이죠. 국가의 부름을 받는 인재가 된다. 화로 단련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관이. 관성. 그러니까 관성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끌어와야 돼. 관은 외가를 얘기하죠. 외가. 친가가 아니고 외가를 얘기한다. 원래 금해간들의 이런 속성 중에 이제 경금하고 신금이 좀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좀 외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사주들이 많습니다. 외가의 그런 쓰임이 좀 많은 부분이 있다. 토가 많으면은 가을철에 토가 많으면 이건 좀 문제가 되죠. 금을 혼탁하게 만든다. 토가 인성인데 이제 지나치게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금의 속성은 이 화라고 하는 외할머니는 필요한데 엄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토가 많으면 이제 매금된다. 그리고 또 뭐 완고하고 혼탁해진다 이런 거니까 이제 부모의 덕 중에서도 엄마의 간섭이나 개입이 문제라는 얘기죠. 너무 지나치면은 성장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수를 만나면 정신이 빼어나다. 그러니까 수는 써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총명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총명하고 똑똑하다. 그런데 토의 작용은 이거는 이제 고집으로 갑니다. 고집. 고집이라든지 성향이 잘 안 바꾸려고 하는 성향 있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하는 그런 기질이 이제 토 인성으로 비롯된다. 왕한 금이 이제 수를 만나면 뭐 수기가 빼어나다 이거 했었고 이제 추금이 목을 만나면은 깎고 다듬는 탁삭에 이제 탁삭이라는 거 깎고 다듬는다는 뜻이에요. 탁삭의 위력을 떨치게 되지만 금을 또 만나면은 강함이 지나쳐서 부러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경급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비경급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추금이 비겁이 천간에 뜨거나 지지에 하나가 더 있거나 이러면은 이 비경급제 성향 때문에 본인이 손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고. 그 자기 자체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런 부분도 되겠죠. 강함이 지나치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성질이 더 강하다. 어디 모임을 가든 조직을 들어가든 가정을 꾸리든 자기 성질대로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비겁이 또 있으면은 고집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금을 만나면. 그래서 목을 만나는 거는 이제 탁삭의 위력이라는 얘기는 그래도 사회적인 할 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화가 관장을 하죠. 화가 있어야 남의 말을 듣는 겁니다. 화가 작용을 해야지 남하고 소통이 될 수 있고 밖으로 나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제 화가 안 돼 있으면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 왕할 때라서 왕이 그렇게 이르면 오히려 쇠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혼자 세면 뭐하냐 이거죠. 혼자 세면은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결국 고립되니까 외로워진다 이거죠. 자기가 남들을 왕따 시켰으면 자기도 고립돼야지 되는 거죠.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의 금은 능히 사람들을 다 소외시킬 수가 있다. 자기가 소외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으면 안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너도 안 보고 저도 안 보고 뭐 아무도 안 보는 거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좀 많이 까탈스럽기도 하고 분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이 사람한테는 잘해야겠다 이러면은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사람들이 추금들이 많아요. 그리고 딱 필요한 것만 해주려고 군더더기 없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죠. 금이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금의 오리지널 속성들이 아주 막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어디 가서도 뭐 욕을 먹고 이러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질머리들이 이게 자기 기질들을 누르고 막 살잖아요, 다들.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게 화랑 수로 이제 관장을 하는 거죠.
화는 이제 명분상 좀 참는 거고, 수는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좀 실수를 하거나 부족해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하면서 자식같이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밑에 사람 바라보듯이 이렇게 치근하게 보는 그런 게 이제 수 식상이 관장을 하면은, 그럴 때는 좀 남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의식 이런 게 이제 생기는데, 그 수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런 것은 안 되고, 화가 돼 있으면은 이제 명분상 참는 거 있죠.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목적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것들. 그 수화에 대한 작용력이 좀 애매하다 이러면은 그 뭐 성질 부리면은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자기의 팔자다. 자기의 삶이. 금이니까 뭐 참다가 안 되면은 뭐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금이라고 하는 거는 금으로 태어나서 항상 쓰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딘가에든 수임을 받았을 때 이제 그런 거니까 일도 잘하고 팔방미인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재주도 많고 인기도 많아요. 어디 가든 항상 노력하고 애쓰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동금을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태어난 금. 자, 금이 겨울철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아까 추금은 비경급제 원령인데 겨울철은 식상의 계절이죠. 한랭하여 목이 많더라도 깎고 다듬는 탁삭에 공이 없다. 아까 가을철에는 탁삭에 재주가 있다고 했는데 겨울철에는 탁삭에 공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얼어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얼어있다. 금이 사회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성. 그러니까 온전한 경쟁 구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만의 그런 특별한 루트를 뚫어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진로를 얘기하는 거죠. 얼어있기 때문에. 얼어있는 금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뭐 일반적으로 나가도 뭐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만족이 안 되거나 이제 자꾸 그런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특수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동금들은 평범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식상이니까 그냥 뭐 끼와 재주 부리고 뭐 장사 같은 거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뭐 물론 그런 걸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그 나이 또래 그 사람이 보통 원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 것들이 보통 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로가 좀 꼬이는 것도 되겠죠. 원래는 이걸 하려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 다른 걸 하다가 보니까 그냥 1년만 해야지, 뭐 몇 달만 해야지, 그러다가 막 10년 넘게 하고 있고, 그렇게 적응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얼어붙은 금이라는 포인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로가 얼어붙은 거예요. 진로로 인해서 식상으로 이제 얼어붙게 되는. 그래서 이제 수가 너무 지나치면은 금이 가라앉는다, 침금된다 이런 거죠. 침금, 수다금침 뭐 이런 말 있죠. 수다금침. 수가 많으면은 물이 가라앉는다. 금침. 그러니까 이제 물에 가라앉으면은 금의 쓰임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딘가의 영역에 빠져서 공상을 한다든지 생각이 많은 거죠. 약간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니까 뭐가 편하게 될 만하면은 항상 걸림돌이나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주변 상황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이런 괴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화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수화가 서로 다툰다. 그러니까 식상하고 관하고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은 내가 하고 싶은 거고, 관은 해야 될 거, 내가 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근데 계절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상황은 점점 꽁꽁 얼어붙겠죠. 얼어있는 금이 기물이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수를 계속 쓰다 보면은 사회성은 점점 떨어진다. 화를 썼을 때는 이게 화가 좀 약하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라도 화가 좀 발달이 되면은 그럴 때 이제 얼어붙은 금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지는 거고, 화를 쓰지 못하면은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도 안 바뀌고 환경도 안 바뀌고
뭐 직업이라든지 하는 일도 그렇고 잘 안 바뀌고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사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은 더 나빠지고 이런 거는 없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발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심이라는 것은 이제 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자기 진로에 대한 게 이게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이런 거죠. 자기 성질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아니다 이런 거죠. 왜냐면 결과가 따라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성할 때는 오히려 요때는 이제 토가 수를 제해주면 좋다. 예, 이 토는 인성이죠. 인성은 육친적으로 이제 엄마 모친을 얘기하고 또 공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서 인성에 대한 부분이 수를 조금 제거를 해준다. 그러면은 인성에 대한 기질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부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흡수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뿌리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뭐 주특기나 뭐 외국어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암만 못해도 본인의 주특기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이 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가 있으면은 수를 좀 제거해 줄 수가 있겠죠. 예, 제방을 좀 막아주는, 제방이 되어서 물을 좀 막아주는 이런 거니까, 이 얼어붙은 금이라도 그 얼어붙은 성향의 부분을 일정 부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이 토가 녹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겨울철에는 토가 나무의 뿌리를 덮어서 보온을 해주듯이 다른 사행의 역할 안에서도 녹여주는, 그 꽁꽁 얼어붙은 만물을 보온을 해준단 말이에요. 토가 겨울에는 쓰임이 아주 좋아요. 토가 그렇기 때문에 금한테도 토가 좀 개입이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이제 매금적 우려보다도 금한테 안식처, 휴식처 이런 제공을 좀 해준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기혼 여성이다 그럼 친정 엄마가 도움 주는 겁니다. 친정 엄마 또는 이제 친정 식구가 자식 낳았을 때 도와주는 거죠. 뭐 자식을 키워주든 돈을 보태주든 뭐 지불해주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성에 대한 문서적 도움이 따라온다. 이런 것도 된다 얘기할 수 있겠고, 내가 결혼하거나 시집가거나 독립을 할 때 그래도 미처는 어느 정도 확보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냥 내쫓으면은 인성에 덕이 없는 거니까 빨리 나가서 돈 안 버냐 하면서 막 집에서 갈구고 간섭하고 못 살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토의 문제 때문에 그냥 뛰쳐나가면 이제 수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데 그 일들이 점점 꽁꽁 얼어붙게 되니까 자꾸 해도 이제 어떤 결과라든지 발전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토의 작용이 굉장히 좋죠. 화가 와서 토를 도우면은 자와 모가 공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서의 자와 모라는 얘기는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관이라고 놓고 봤을 때 화가 자식이고 토가 엄마니까 자와 모가 공을 이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 금일간 남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때 이제 공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풀린다, 이런 관운에 득자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자식 운이 없다 이러면은 이제 토는 있지만 화가 좀 부족한 거니까 살짝 아쉬운 거겠죠. 그리고 또 자식에 대한 덕을 좀 본다 이러면은 대체로 좀 장남을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남. 근데 여자를 낳았다 해도, 딸을 낳아도 걔가 좀 장남 노릇을 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겨울 금들이 화가 없든 아니면은 토에 대한 인자를 그리워하든 기질 자체가 부모하고의 연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그럴 때 등장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든 집안에 뭐 기둥 노릇을 하든 뭐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화가 토를 도우면은 자모가 공을 이룬다. 정리하면은 겨울철 금은 금이 약해지는 때죠. 설기당하고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쓸모가 없다. 그래서 비겁인 금, 요거는 이제 그 얼어붙은 기질을 어떻게 떨쳐내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관인, 화토로 따뜻하게 배양하면 이롭다. 이런 거니까 전형적으로 외갓집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하고 외할머니잖아요. 이게 남자 사주에서 자모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외갓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가 엄마하고 외할머니. 이렇게 혜택을 입어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여자들이 조금 강세라고 좀 할 수가 있죠. 겨울금은 뭐 식상에 강해서 뭐 관을 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자식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한 그런 게 여자 쪽에서 그런 게 좀 강하다는 얘기예요. 부모라고 했을 때도 엄마가 좀 자식에 대한 뭐 애착, 뭐 좋게 얘기하면 애착이고 뭐 달리 얘기하면은 좀 집착일 수 있겠죠. 꼭 자식은 이래야 된다 하면서 자녀 교육을 할 때 무조건 그 부모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좀 키우려고 하는 계획 같은 거, 목표 같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남자 쪽인 아버지보다 엄마 쪽이 더 강할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금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설명을 좀 해봤는데 음악까지 이렇게 좀 듣고 하면서 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또 천간으로 경금, 신금 구분하면은 또 계절별로 또 다르게 쓰임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격공 용신도 이제 곁들여가지고 하면은 또 십성으로 다양한 통변들이 나오고 하겠죠.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반복 숙달 해보시면서 금에 대해서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와서 다른 오행에 대한 강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